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는 아픈 손가락, 계륵 이런 별칭이 붙곤 했습니다. 이른바 야심작이라고 선보인 플래그십 제품들은 번번이 시장에서 실패하거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적자는 5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1%대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업부를 축소하거나 통매각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초콜릿폰, 프라다폰 같이 이 피처폰 시대를 이끌었던 과거 영광을 떠올리면 아울러 갈수록 스마트폰이 허브 역할을 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무턱대고 매각을 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바일 사업 매각 소식에 LG전자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구강모 회장의 숨겨진 노림수가 무엇인지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얘기 갖고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매각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냉정하게 현실만 놓고 본다면 뭐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폰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일 날 LG전자 측에서 그 사업부 매각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LG전자 CEO 권봉석 그 회사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의 경쟁력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이제 냉정히 판단해가지고 뭐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LG전자의 사업 운영 방향을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 뭐 2015년 2분기 이래로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한 1,500억 가까이 적자가 났고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냐.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라든가 뭐 애플의 애플의 때 아이폰 시리즈 그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연구 개발 부분은 유지를 하되 이런 생산 부분을 좀 매각하는 게 적자를 좀 줄이는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도 이제 어제 기준으로 18만 5천 원 전일 대비 11% 가량 이제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LG전자가 사실은 핵심 경쟁력이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부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결정이냐 하는 건 좀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LG전자가 뭐 공식적으로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니까 더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콜릿폰, 프라다폰, 과거 피처폰 시대에 정말로 히트작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렇게 원점 재검토 철수설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참 못내 아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예,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뭐 이제 시장 삼성전자, 뭐 애플, 중국의 다양한 어떤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까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시장인데 LG전자가 이제 그 프리미엄 제품이나 저가폰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나면서 사실은 그 영업이익을 못 내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마진이 작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난 최근에 CES 2021에서 이제 롤러블 폰이라는 좀 혁신적인 제품도 선보이고 해서 어떤 그 사업이 또 한 단계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냐 추측도 했었었는데 네. 어쨌든 사업부 매각 소식에 상당 부분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CS에서 롤러블 폰은 참 혁신적인 폰이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평가도 좋게 받았고요. 지금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통매각을 할 것이냐, 분할 매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뭐 철수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연구 인력은 남겨놓고 생산 부분만 따로 떼서 매각을 할 것이냐 여러 시나리오 가능성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예, 통매각보다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연구 개발 부분은 남겨두고 생산 부분을 이제 매각하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이제 평택에 있는 공장 생산 라인을 이미 이제 그 베트남이라든지 이전했죠. 중국, 브라질로 이전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향후 모델은 애플의 이제 OEM 스타일로
이제 그 스마트폰이 제작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생산은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하고 연구 개발이나 아이디어는 이제 LG전자가 내놓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제 중국과 브라질 그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에 이제 생산 거점이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 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 그 하이퐁 경제 특구 지역에 이제서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이제 베트남 그 빈 그룹이라는 쪽이 빈그룹.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예, 불리죠. 그렇습니다. 시총 네. 베트남 시총 1, 2위를 다투거든요. 그쪽의 기업이 좀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트남 빈그룹이 유력한 인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고 또 거론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휴대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개발 인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이런 데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자동차 회사로는 폭스바겐 이런 데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 개발 부분만 남겨놓고 생산 부분만 그 매각하기에는 좀 그런 그 기업들의 어떤 레퓨테이션이라는 걸 봤을 때 인수 가치가 예, 떨어진다. 인수 이렇게 가치가 봐야 될까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 하이폰 경제 특구에 있는 그 이제 빈 그룹이 이제 2018년도에 그 설립한 빈 스마트 그 모바일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쪽에서 인수할 가능성도 꽤 높아 보여요. 네. 참고로 이제 빈 스마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SK 그룹이 한 10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빈 그룹 지주회사 지분 한 6.1%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국과의 어떤 그 네트워크도 되고 또 하이폰 경제 특구에서 같은 인접 지역의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빈 그룹 입장에서는 LG전자가 좀 탐나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그룹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업들의 성장 가도를 벤치마킹하고면서 같이 이제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더 또 그 유력한 LG전자와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이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 가치 그다음에 신인도가 많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빈그룹 같은 경우도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가 이 소식을 발표한 날 주가를 보니까 네. 19만 원대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픈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을 정리하겠다는데 주가는 치솟았다. 이거는 그동안 참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어땠나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이러니하게 이제 LG의 사실 핵심 부분이 이제 모바일 사업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그 매각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로 나가는 거는 재무적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어떤 사업 성과에 이제 많이 연연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제 매년 한 분기당 2천억씩 그 적자를 보아왔던 LG전자 그 모바일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사업부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게 단기간으로는 어떤 그 재무 성과를 올리는 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측면이 보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LG전자의 그 MC 사업부를 매각했을 경우에 누적 적자 지금 한 5조 원 되는 거 그걸 이제 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올해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증권가에서는 한 3조 7천억 그러니까 4조 원 가까이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도 단기 실적이 이제 반영된 그런 효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죠. LG전자가 지금 사업 재편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사업부는 정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반대로 따져보면 자동차 전장 부품 이쪽 분야에서는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법인을 내면서 정반대의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의 어떻게 보면 LG전자의 핵심 사업에 대한 무게 중심이 이렇게 옮겨간다.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LG전자의 지금 그 MC 사업부 매각과 관련해서 LG그룹도 전체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LG 그러면은 우리가 가전, 화학 이게 사실 주력 사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18년도 이제 그 LG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좀 그 어떤 취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전략 방향에 대해서 큰 이렇게 현실화될 거라는 걸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부의 어떤 그런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화학이나
전자 부분에서 화학은 배터리도 AI라든가 네. 뭐 로봇, 전장 부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경쟁력 있는 미래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부품 공급하거나 솔루션 제공하는 그런 기업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LG의 어떤 사업 방향을 보게 되면 앞으로 기존의 사업과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최근에 이제 그 LG그룹의 행보를 보면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사업 재편이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 뭐 미래차라든지 로봇 AI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룹의 어떤 미래를 키우겠다 그런 큰 그림을 갖고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눈여겨볼 게 최근에 그 16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전담 조직도 출범을 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LG가 좀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것도 사실 기존의 모습과는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LG 전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사실은 핵심 어떤 계열사고 그쪽에서 이제 사업하는 방향을 이제 상당히 그 기업 그룹의 주요 동력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LG의 또 여러 가지 합작법인 설립하는 행보를 보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읽을 수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계 자동차 부품 3위인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이제 1조 규모의 이제 그 자동차 그 파워트레인 부문 이제 합작사 설립이 됐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룩소프트라는 그 스위스 그룹 이제 그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이제 지금 조인트 벤처를 이제 만들 거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룩소프트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 알루토라고 하는 그 27일 날 출범을 하는데 여기 지분 한 51%를 갖고 있게 됩니다. LG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권은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겠냐 봤을 때 룩소프트의 어떤 글로벌 영업 채널, 그다음에 LG전자가 갖고 있는 지금 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이게 이제 합쳐지게 됐을 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내는데 특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웹 OS 플랫폼, 웹 OS 오토 플랫폼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웹 OS 오토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 내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뭐 오디오라든가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거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기기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제어할 수 그렇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안에서 우리 뭐 텔레비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웹 OS 오토가 실적으로 이제 자동차 그 천장이나 이제 창문 쪽에 붙어 있는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연동이 돼가지고 그런 그 기기들을 가동시키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나만의 공간, 모빌리티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그 뉴노멀 시대가 오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LG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그 OS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 어떤 기술들을 선보였었어요. LG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차의 핵심이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봤을 때 LG가 그런 쪽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LG그룹을 얘기하면서 배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앞서 잠시 언급을 하긴 하셨지만 LG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분사를 시켜서 배터리 분야만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기업을 이제 상장도 할 거고요.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업계 순위를 보면 중국 CATL이죠. 이 단일사로 보면은 그 중국 업체가 1위긴 하지만 지금 거센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경쟁 그런 환경 이런 것도 좀 지켜볼 만하겠다. LG의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의 CATL이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 표에는 보게 되면 좀 5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의아한데요? 저거는 1위로 뭐냐면은 네. 전 세계 중국을 제한 77개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내수 시장 점유율을 발표를 이번에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데이터 빠져가지고 중국 네. 외 시장에서 경쟁률인데 저거 보게 되면 그 CATL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3,700%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기타 시장에서도 상당히 성장세가 높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87%, SDI 같은 경우 75%, SK 이노베이션은 한 240%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CATL
CATA 같은 경우 중국의 내수 시장 전문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기타 다른 시장에서 저렇게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 외 시장에서도 CATL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상당히 긴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배터리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LG전자의 투자나 뭐 투자 여력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봤었을 때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율에 있어서는 아직 올라갈 여지가 뭐 쫓아가야 될 여지가 있지만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뭐 뒤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큰 내수 시장이고 그 내수가 워낙 크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 정부의 지원하에 CATL이 사실 그 성장세를 이제 구가하는 건데 기술력만 보게 되면 에너지 밀도를 더 부과시키거나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의 기술은 한국 기업들이 낮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중국보다는 기술력에서는 뭐 근소하게 앞서 있을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요자를 창출하는 시장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 경쟁 놓고 보면은 CATL이 상당히 이제 무시 못할 그런 경쟁자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시장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자금이 모아지기 때문에 또 투자를 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G 스마트폰 얘기부터 LG그룹 전반적인 사업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